요즘 글쓰기가 열풍이죠? 작가가 되고 싶은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작가가 되기 위해 글쓰기는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작가가 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은 예비 작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 이렇게 작가가 되었습니다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요즘 글쓰기가 열풍이고 작가가 되고 싶은 분들이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작가 지망생들이 줄줄이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는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또 우리의 관심사도 정치나 경제 같은 딱딱한 주제를 넘어서 일상적인 문제들로 확장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처럼 작가가 되고 싶은 분들이 많은 반면에 또 작가가 되는 과정에서 좌절을 하거나 작가가 된 다음에도 후속작을 내지 못해 속상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책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정하은 작가가 쓴 이렇게 작가가 되었습니다 입니다. 이 책은 올해 10월에 나온 따끈따끈한 책으로요. 작가가 자신의 작가 되는 과정을 아주 솔직하게 쓴 글입니다. 먼저 이 책은 어떻게 글을 쓰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저자가 내리는 답은 잘 쓰고 싶다라는 마음을 버릴 것입니다. 그보다는 끝까지 쓰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또한 정답이 있다는 생각을 버릴 것. 왜냐하면 글에는 정답이 없고 모든 글은 글 쓰는 사람의 개인적인 특성을 드러낼 뿐이라는 것이죠. 제가 관련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잘 쓰고 싶다는 마음은 과한 욕심을 낳는다. 어떤 욕심인가? 여러 번의 퇴고 이후에야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을 처음부터 통째로 거머쥐겠다는 불가능한 욕심이다. 세상에 단번에 완성도 높은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오죽하면 모든 초고는 쓰레기라는 말이 있겠는가? 초고는 가건물이다. 세워놓은 뒤 이리 살피고 저리 살피다가 결국 무너뜨리고 새로 짓기 위해 건설하는 일종의 재물 혹은 희생양 같은 글더미다. 잘 쓰고 싶다는 마음은 일시적으로 존재하다 사라질 어설픈 가건물을 건너뛰고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의 건물을 만들겠다는 불가능한 소망이다. 그러니 진정으로 글을 쓰고 싶다면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잘 쓰지 않겠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끝까지 쓰겠다. 오늘날 글쓰기 강좌에 가보면 주제의식이라든지 형식이라든지 글의 일관된 흐름 등등을 강조하는 강사들이 있는데 저자는 이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긋고 말합니다. 물론 강사마다 각자 특성이 있겠지만 자기라면 원래 쓰고자 하는 메시지를 얼만큼 담아냈는가에 초점을 맞추겠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글쓰기를 잘하게 될까요? 글쓰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써봤느냐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마치 자전거를 배우는 것처럼 허리를 꼿꼿이 세우라거나 자신감 있게 페달을 밟으라거나 하는 원칙들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한들 그것이 글쓰는 훈련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전혀 글쓰기가 되지 않겠죠. 따라서 계속 글쓰기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글쓰는 사람만이 그 경험이 쌓여서 실력이 몸에 박히게 되는 것이겠죠. 마치 자전거를 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원칙이 몸에 배이듯이 말이에요. 다음으로 저자는 여러 장르의 글쓰기 방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해봤던 장르들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고찰하고 있는데요. 그 장르는 서평, 칼럼, 에세이, 논픽션, 소설에 이릅니다. 정말 다양한 장르의 글쓰기를 해본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요즘 가장 인기가 있다고는 할까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에세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오늘날 독자들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의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의 이야기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에세이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에세이도 독자를 상정하는 글이라는 것이에요. 저도 주변에 에세이를 쓰시는 분들을 보면 자신에게는 너무 중요한 이야기지만 읽는 사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로만 쭉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태도는 사실 좀 독자를 고려하지 못하는 무례한 글쓰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자의 고향에 대해서 묘사할 때 충분히 묘사를 해줘야 독자가 공감할 수 있고 또 어떤 주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근거를 들어서 설명해줘야 설득될 수 있는데 본인은 다 알고 이해한다고 해서 대충 처리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솔직하고 디테일이 살아있으며 무엇보다 독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글쓰기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에세이를 쓰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 책엔 에세이 외에도 소설이라든지 논픽션, 칼럼, 서평 등 다양한 장르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노하우가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자는 작가의 삶에 대해서 상당히 긴 지면을 할애하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감정의 진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문학상을 받고 작가라는 호칭을 듣자 자신감이 벅차올라서 그때부터는 모든 책이 술술 써질 뿐 아니라 잘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데요. 저자는 2013년에 한겨레 문학상을 소설 부문에서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을 받으러 갔을 때 주변 작가들이 뒤풀이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해요. 어떤 작가는 아예 노골적으로 오늘 받는 상금 5천만 원이 앞으로 정 작가가 남은 평생 소설을 써서 받는 인세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하곤 했다. 공지영이나 신경숙 같은 베스트셀러 작가들을 제외하면 작가라는 이름을 단 사람들은 모두 1년에 1,000만 원도 안 되는 수입을 올리며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했다.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던 다른 작가가 1,000만 원이라니 1,000만 원이면 작가 수입 상위 10% 안에 들걸? 이라는 말을 덧붙였고 이 말에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던 작가들이 일제히 폭소를 터뜨렸다. 1년에 1,000만 원을 벌면 소원이 없겠다고 한숨 쉬듯 말하는 이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나는 달라.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자신감을 전혀 잃지 않았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 쓴 글들이 모두 출판사에서 거절 메일을 받게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매번 거절 메일을 받다 보니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작가가 내 인생이 아니구나 싶어서 결국 저자는 심리상담학을 다시 공부하는 것으로 전향하기도 했죠. 그런데 편입한 대학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다니려는 찰나 자신이 정말 글을 쓰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제가 관련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를 통해 잘 나갈 수 있든 그렇지 못하든 나는 언제나 글을 쓰고 싶어하는 인간이었다. 출판이 되든 되지 않든 베스트셀러가 되든 되지 않든 사회적 인정을 받든 못 받든 나는 감각하고 경험한 모든 것을 부지런히 글로 옮기도록 코딩된 그런 생물이었다. 문학상을 받은 뒤 장편을 3권 출간하고 그로 인해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은 나는 글쓰기는 그런 명예와 속세적 영광을 얻을 때만 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했다. 그러나 글쓰기는 그런 게 아니었다.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쁘나 슬프나 원고에 대한 거절 메일을 받으나 받지 않으나 마음을 언어로 옮기고 싶어서 환장하는 것. 그게 글쓰기의 본질이었다. 그동안 글쓰기 강연을 다니며 속세적인 보상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더랬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거나 유명 매체에 글을 쓰지 못하더라도 글쓰기 자체가 의미 있는 거라고 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쓰는 사람 자신에게 선물이고 치유책이라고 열변을 토하고 다녔더랬다. 그래놓고 정작 저 자신은 속세적 영광을 누리지 못할 낌새가 보이자 펄쩍펄쩍 뛰었다. 다시는 글을 쓰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비장하게 다음 직업을 모색했다. 글쓰기 강연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한 명 한 명 찾아가 내 위선을 고백하고 싶었다. 울면서 괴로움을 호소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처음에 저자가 문학상을 받고 자존감이 하늘처럼 치솟아 올랐다가 그 다음에 계속 거절 메일을 받게 되니 다시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리고는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인정 욕구를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그러한 사회적인 영광과 명예와 상관없이 글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인가를 또 깨달은 지점이기도 하죠. 이처럼 글을 쓴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사회적인 명예, 돈, 그리고 어떤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과는 달리 자기 마음 깊은 곳에 끓어오르는 그런 욕망과 어떤 바람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독자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독자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은 작가가 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작가를 지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작가가 되는 것에만 꽂혀서 실제로 독자의 욕구나 욕망이 무엇인지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자가 독자의 바람에 대해서 잘 적어놓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래 들어서는 작가와 독자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났다. 예전에는 작가가 멀리 떨어진 어딘가에 있으면서 구루처럼 신비하게 존재감을 발했지만 요즘에는 작가와 독자가 강연이나 북토크를 통해 만나기도 하고 메일을 주고받으며 직접 친분을 쌓기도 한다. 몇몇 좁은 경로를 통과한 사람만 작가가 될 수 있었던 예전과 달리 지금은 누구든 책을 내고 작가가 될 수 있다.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작가와 독자 사이에 거리가 좁아지면서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긴 것이다.
독자가 팬심을 형성해 작가에게 호감을 보내는 시기 동안 작가와 독자는 일종의 역할을 분담한다. 독자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가가 자신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인간임을 알지만 작가를 매우 특별하게 지적이고 총명하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역할을 맡는다. 작가는 마음 깊은 곳에서는 독자들이 자기만큼 많은 책을 읽고 자기만큼 많은 분량의 글을 쓰면 언제든 자신처럼 혹은 자신을 뛰어넘는 양질의 글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자신을 특별한 지성으로 여겨주는 독자 앞에서는 성각자 혹은 깊은 통찰력의 화신 역할을 맡아 해낸다. 신이 죽은 시대, 경외하며 따를 절대적인 존재가 없어진 시대, 공동체가 사라지고 공동체 내에 존재하던 강력한 권위가 사라져버린 시대, 사람들은 언제나 믿고 따를 누군가를 그리워한다. 작가는 그런 바람에 의해 만들어진 여러 역할 중 하나를 맡아 해낸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작가가 되는지, 그리고 작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글쓰기는 어때야 되는지, 그리고 특히 에세이를 쓸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작가가 되고 싶고 또 글쓰기를 통해서 어떤 업으로 삼으실 분이라면 한번 이 책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수월하게 적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자의 아주 솔직한 마음이 그려져 있어서 좀 재미있기도 하고 또 공감도 많이 되는 글쓰기였는데요. 여러분들께도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